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조금 그러면 더 섞어서 해볼게요. 제목은 키를 어떻게 델리게이트하고 리복할 거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이제 니스트에서 얘기하는 이 키 관리 라이프 사이클 맵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중앙화된 키 관리죠. 그래서 보면은 액티베이시 되고 나면 서스펜드 되기도 하고 디액티베이트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서스펜드 된다는 거는 얘를 잠깐 못 쓰게 만들 수 있고 디액티베이트 시킬 때는 어떤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안 돌아가게 한다든가 혹은 뭐 이게 어떤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이제 의심이 될 때는 바로 디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키 관리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블록체인에서의 키 관리는 어떤 거냐? 그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UX 같은 때는 우리 블록체인에서의 그 키 관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빵점이죠. 어떻게 리보크를 할 거냐는 거죠. 델리게이터가 오너일 수도 있고 인플로이어일 수도 있는데 델리게이티한테 어셋 매니저일 수도 있고 인플로이한테 델리게이션을 줬어요. 어떻게 리보크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장 이사님 얘기하신 대로 전통적인 시스템 보안하고 좀 다른 게 이게 키가 유출이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외부인한테 준다면 이걸 회수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아까 이제 뭐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했는데 이 델리게이션과 리보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밸류더라는 거죠. 생존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투 오브 쓰리 셋업, 투 파티 셋업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투 오브 쓰리, 그러니까 보통 티 오브 n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0명 중에 50명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투 오브 쓰리, 셋 중에 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앨리스하고 밥과 캐롤이 키 조각의 3분의 2씩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중에 두 명이 모이면은 풀키를 만들 수가 있죠. 풀키를 만들 수 있고 CQMPC를 쓰면 두 명이 굳이 풀키를 만들지 않더라도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 오브 쓰리 셋업이에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셋 중에 하나가 시어를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리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밥이 키쉐어를 뭐 데이터가 날아갔든 아니면 밥이 뭐 목리를 부리든 간에 앨리스하고 캐롤이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앨리스는 늘 어떤 고민에 잠을 못 자냐면 밥과 캐롤이 콜루드 하지 않을까? 자기 왕따 시키고 둘이서 서명해서 빼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죠. 그럼 밥이나 캐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릴 CBDC처럼 적어도 하나의 혹은 둘은 트러스티드, 믿을 수 있는 파티가 갖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물어낼 수 있다. 그런 데죠. 예를 들면 커스터디. 은행에서 예를 들면 밥과 캐롤의 쉐어를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은행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500억이 사고가 나서 은행의 실수로 나갔다. 은행이 저기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쓴다면 은행에서 물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도 최근에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만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정도의 트러스티드 파티들이 두 개를 들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모델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희 파트너 회사 하고 아주 우수한 회사하고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게 앨리스가 나고 밥은 MPC 서버 사업자예요. 캐롤이 들고 있는 쉐어를 USB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사업자 간에 서로 사인을 하다가 내가 쉐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망했거나 할 때 USB 쉐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쉐어를 가지고 언제든지 복구를 하고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셋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투파티.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투파티 셋업은 이거예요. 앨리스와 밥이 반씩 가지고 있는 거죠. 복구도 할 수 있고 합치지 않고도 MPC로 서명을 할 수가 있죠. 장점은 뭐냐면은 앨리스는 이제 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과 캐롤이 콜루드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은 없어요. 대신 둘 중에 한 명이 잃어버리면은
그냥.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쓰셨는데 키를 잃어버릴 확률이 2배가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백업하는 게 굉장히 양쪽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이제 또 안전해야 되는 거죠. 유즈 케이스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우리 디키즈 월렛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좋은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투오브 3와 투파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주제인 델리게이션과 리보케이션 말씀을 드리면 원리는 복구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투오브 3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키 쉐어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고 이 중에 둘이 있으면 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평소에 NPC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댄이 앨리스의 인플로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작은 관리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한도로 1년 동안 얘한테 어떤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단 뭐 하루에 1, 2더 이상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룰을 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댄이 갖게 될 시효는 앨리스와 밥 캐롤 누구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리커버리를 하는 거랑 같은 로직의 알고리즘을 씁니다. 어떤 거냐면 앨리스가 쉐어를 잃어버렸을 때 밥과 캐롤이 가지고 있는 쉐어를 가지고 새로 리커버리를 하듯이 단과 바비과 캐롤이 새로운 쉐어셋을 만드는 거죠. 물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 개인키는 원래 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만들 수 있는 개인키랑 같은 거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키가 순간적으로도 복구가 되면 안 되겠죠. 무서운 세상이니까 복구가 되면 안 되죠. 이게 투 오브 쓰리 셋업이고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앨리스는 어떻게 리부크하냐? 간단한 거죠. 박과 캐롤한테 이제 댄 거 협조해 주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댄이 아무리 서명을 하고 싶어도 서명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투파티입니다. 투파티에서는 똑같아요. 앨리스와 바비 시어를 만들고 둘이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댄한테 위임을 할 때 이 과정이 약간 좀 트리키한데 어쨌건 델게이트를 하면은 댄과 밥이 쉐어를 새로운 쉐어셋을 만드는데 똑같은 개인 키에 대한 쉐어셋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댄이 밥하고 서명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이제 룰 얘기 들으셨죠? 특정 기간 동안 어느 한도 내에서 심지어 서명을 할 때 앨리스가 투파티로 그러니까 투팩터로 뭐 인증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그 룰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리보크 할 때는 밥한테 이제 된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럼 밥은 어떻게 믿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밥이 트러스티드 파티거나 우리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쓰기에 좋은 거냐면은 한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아는 회사들 보니까 상당히 큰 액수의 그 저기 비트코인을 저기 스틱에 담아가지고 격리부장한테 맡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 개인 키가 유출되면 끝난다는 걸 아시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기관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 이런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 투파티 셋업에서 델리게이션하고 리보크하는 거를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 위에 예서 나온 앨리스, 밑에가 댄, 오른쪽이 밥입니다. NPC 서버가 되겠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앨리스고요. 여기가 댄이고 여기가 이제 밥입니다. 밥은 서버니까 서버를 제가 지금 띄워놨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키쉐어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볼게요. 서버는 제가 이제 우리 저거를 로컬로 가져와서 새로 띄워서 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키를 생성하면은 여기 이제 이더리움 어드레스 우리 이제 이 앨리스와 밥이 가지고 있는 그 복구가 됐을 때 나오는 개인 키에서 나온 공개 키에서 나온 이더리움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톡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데 이 SID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개인 이 앨리스가 가진 쉐어로부터 파생되는 이더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앨리스는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더가 없으니까 이더를 조금 송금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우리 지갑에서 펀드
0.2. 예, 앨리스는 이제 혼자서 이제 MPC 서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체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0.2 이더가 이렇게 이체가 됐죠. 그래서 0.2 이더를 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뭐 이제 송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MPC 테스트할 때 쓰는 CLI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와즘에서 하는 똑같은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를 제로X0484라는 주소로 지금 이제 송금을 하는 거죠. 송금이 잘 됐고요. 송금 결과는 뭐 잘 됐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이더 스캔에서 보면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앨리스가 하다가 댄이 입사를 했어요. 그럼 댄한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기 좋아서 바우처라고 불렀는데 바우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델리게이션 할 거냐? 그러면은 댄한테 내가 델리게이션 할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실제로 저는 지금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그 인증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하반기에 뭐 스마트 컨트롤하고 연기동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데모용으로 바우처 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댄을 위한 바우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댄은 보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댄한테 바우처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파일로 전달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쉐어 파일이거든요. 앨리스의 아토믹스 IO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쉐어입니다. 근데 이제 댄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바우처만 딱 받은 거예요. 그럼 댄도 이제 그 델리게이티드 쉐어를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이 이제 인증이 안 되면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바우처 파일은 바우처 댄. 그러면 댄을 위한 델리게이티드 쉐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에 초록색이 이제 아까 앨리스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래 초록색이 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이더 어드레스는 EEOC 똑같죠. 여기도 EEOC 똑같죠. 근데 SID 아까 제가 SID 이게 앨리스의 쉐어로부터 파생된 이더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88 D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댄의 쉐어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4F7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쉐어 셋인데 같은 이더 어드레스를 가르친다는 거는 개인 키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댄이 한번 이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은 나는 댄이고 일단 ETH 그러면은 아까 요 주소에 있는 잔액이 그대로 이제 조회가 되는 거죠. send ETH to 뭐 0.03 정도 보내는 거죠. 댄도 똑같이 MPC 서버랑 사인을 할 수가 있고 댄이 이제 지금 한도가 안 걸려 있는데 한도 내에서 정해진 뭐 화이트리스트도 걸 수 있겠죠. 특정 아까 제가 잠깐 우리 파일럿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거래소하고만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댄도 이런 식으로 19에서 16으로 이렇게 이체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댄이 갑자기 샌드하고 이상한 주소로 혹은 뭐 한도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체를 한 거예요. 근데 앨리스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이체가 된 거죠.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많은 금액 뭐 그냥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댄이 이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댄의 키를 리보크 시키자.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지금 이제 이 쉐어의 정보를 알 수를 먼저 조회를 하고요. 앨리스 나는 마스터고 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델리게이티다. 얘를 리보크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댄이 가지고 있는 쉐어를 뭐 뺏을 수는 없으니까 리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누구를 리부크 할 거예요? 댄을 리부크 시키는 거죠. 댄은 이렇게 리부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댄이 이렇게 리부크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댄은 여기서 몰래 내가 또 얼마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 정도 써야겠다고 던지면 서버에서 받아주는 거죠. 너 액티브 시어가 아닌데? 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댄의 시어가 지금 리부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아까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제 CQMPC에서 투파티 프로토콜 혹은 투오브3 프로토콜은 훨씬 더 쉽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적용해서 이거 간단한 거지만 그 블록체인 개인키에서 할 수 없었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두 번째 데모에서 DID 관련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DID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DID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는 특히 리버크 과정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서버 쪽에서 룰을 보고 맞으면 통과시켜주고 리보크 됐으니까 서버에다 어디 DB에 기록해놓고 그 리보크 됐으니까 리젝트 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사인을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쉐어가 한번 로테이트 되고 나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DB에서 룰을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하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단 방식이 됩니다. 질문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아까 그 투파티 개념에서 쉐어 한쪽을 유저가 가진 니모닉을 잊어버리면 코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투파티의 아까 단점이기도 한데 사실은 하드웨어 월렛이나 지금 탈중앙화된 난 커스터디얼 키들은 다 사실은 같은 공통의 약점이 있긴 하죠. 하드웨어 월렛이라도 레저라도 니모닉 잃어버리고 레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백업의 편의성과 탈중앙성 간의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는 있습니다. 투오브3도 이제 대표적인 그 혼자서 자기가 방어를 백업을 해야 되는 걸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지만 다른 파트를 다시 트러스트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 케이스별로 다른 세팅이 아마 가능할 거고 또 거기에 잘 적용시키는 게 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리보크 할 때 댄이 앨리스 키를 리보크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앨리스가 댄을 리보크 했듯이 댄이 앨리스 거를 리보크 시키면 안 되냐, 먼저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거 할까 말까 했는데 댄이 리부크 하면은 리부크 안 해줘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from theory to a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암호학자들하고 일을 해보면 암호학으로 모든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조금 고집이 있어요. 물론 암호학으로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암호학에 프리미티브를 갖다 쓰긴 했지만 대부분의 프로토콜 레벨은 시스템 차원의 권한 관리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이사님 얘기하신 전통적인 시스템 보안 개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암호학적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전통적인 시스템적인 보안,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단지 이 암호학적인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뭐 MP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했던 거를 그 문제가 개인키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거기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하는데 암호학적인 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까 질문 중에 뭐 예를 들면 댄이 먼저 리부크하면 안 되냐? 이거는 암호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통적인 권한 관리라든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은 시스템 관리자가 해킹을 하면 자기 시스템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걸 시스템 보안 측면에서 풀었는데 그 블록체인 개인 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키를 쪼개는 겁니다. 앨리스와 시스템 관리자가 키를 나누고 시스템 관리자가 그 파셜 키를 가져가도 사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호학적인 어프로치와 전통적인 시스템 어프로치를 섞어야 실제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